이 대손삼각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손해보는 거죠. 대손삼각비. 말하자면 상대방 해볼게요. 대손처리, 대손이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 해주 불능하게 될 때 그 금액을 의미한다. 대손삼각이란 채권자의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거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기업회 기준에 따라서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여 채권 등을 자산을 손비, 말하자면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 채권을 대손 처리하는 것과 기타 채권을 대손 처리하는 것이 의미가 다릅니다. 자, 매출 채권은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지만 기타 채권은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의미냐? 매출 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만. 일반적인 상거래인 경우에만. 일반적인 상거래가 무슨 자산입니까? 이걸 때만 씁니다. 이걸 때만 써요. 기타 채권은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계가 차변에 기타의 대손삼각비냐 아니면 내가 매출 채권이다 그러면 대손삼각비냐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대손삼각비, 요 기타 대손삼각비 요거에 좀 예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손삼각비 매출 채권은요, 나중에 세무이익업 때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대손세 공제 신고서, 말하자면 다시 말해서 이거는 부가세가 있는 채권을 얘기합니다. 부가세가 있는 채권을 얘기합니다. 자, 기타 채권은 여기 뭐 써있나? 미수금 써있죠? 그렇죠? 근데 미수금은요, 여기다 꼭 별표 쳐놓으세요. 미수금은요, 미수금, 뭐 미지급금도 마찬가지겠죠. 미수금은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은 부가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미수금과 미지급금은요, 부가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꼭 참고를 알아놓으세요. 알겠습니까? 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요, 부가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머지는요,
대여금 돈을 빌려주면 부가세 받습니까? 돈을 빌려주면 부가세 받아요? 아니요. 이자 받죠? 네. 부가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계정 과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은 무조건 부가세가 있는 거고, 미수금은요, 미지급금은 두 가지는 부가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여기 보여준 거 있죠? 매출채권은 다 부가세가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네. 근데 미수금은요, 요거 미수금 미수수익 아니에요. 요거 있죠, 요거는 제가 표시한다 그러면 요 계정 과목은 부가세가 있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외상매출금은 다 있지만 미수금은 부가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미지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어요? 자, 보시면 그래서 대손 처리 거 볼게요. 자,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대변의 대손 삼각비예요. 만약에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는다. 그러면 분계 어떻게 했습니까? 차변의 현금이고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받으럼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받으럼이죠. 네. 근데 외상매출금 받으럼을 못 받았어. 상대방이 뭡니까? 사망됐어, 실종됐어, 파산됐어. 이러면 대손 삼각비로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대손 삼각비는 판관비는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만 쓰는 거고, 나머지 기타 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타의 대손 삼각비로 처리가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두 번째 거, 대손 발생 시 대손 충당금 잔액이 확인한 후 먼저 대손 충당금을 사용하고 부족하면 당기 비용 또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결산이 지난 후에 분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부터 할 거죠?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결산부터 할게요. 대손 추정입니다. 51번 잠깐 보세요. 자, 51번 거 보시게 되면 대손 추정, 결산 시 예상되는 외수풀룩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충당금을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럴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당연히 돈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모든 채권에 대해서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대손 처리를 미리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기업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당금을 설정했는데 상대방이 파산 안 됐어. 환입받으면 되죠. 되돌려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가 대손 삼각비, 감가상각비는요 항상 결산 때 항상 미리 내년을 대비해서 예상해 놓는 거예요. 하나 얘기해 둘게요. 대손 삼각비하고 비슷한 게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에 정리해고를 명명할지 아니면 뭡니까? 만기가 돼서 정년퇴직하실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올해 미리 예상을 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지급할 돈을 미리 예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산이 필요한 거예요. 내년에 돈 지급할 것을 올해 결산에 돈을 미리 빼놓는 거예요. 그래야
결산, 기업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꼭 알아야 될 것은 대손이나 퇴직금이나 대손 충당금이나 퇴직금의 충당금이나 이 충당은 내년을 대비해서 단기 기말에 항상 결산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결산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추정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산 시 예정되는. 다시 뭐라고요? 결산 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작. 결산 시. 됐습니까? 결산 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추정은 아무 때나 추정하는 거 아니에요. 결산이 되면 내년에 받을 게 정확하게 다 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의 사업자를 다 확인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대손은 그래서 추정이야. 그래서 예상이야.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추정입니다. 예상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손 예상의 충당금을 설정하는 공식을 아예 미리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모든 채권이라고 그랬죠? 무슨 채권이에요? 모든 채권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모든 채권이에요. 모든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출 채권만 하는 게 아니고 기타 채권도 다 모든 채권 잔액에서 대손율을 곱한 다음에 곱하기 남은 충당금을 빼서 플러스가 나오면 보충법, 마이너스 나오면 환입법입니다. 만약에 내가 충당금 잔액이 여기가 1억이다. 곱하기 대손율이 1.5%다 보자. 계산해 보실까요? 얼마죠? 얼마 나오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몰라 나도. 자, 그러면 계산을 한 걸로 알고 여기에서 만약에 충당금이 만약에 70만원 있었더라. 100만원 있었더라. 그러면 빼주면 플러스가 나오나요? 마이너스가 나오나요? 그러면 보충법. 빼줘서 마이너스 나오면 환입법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똑같으면 제로면 분개 없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보충법일 때 계산 여러분들 안 하면 나는 절대 안 해요. 그냥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이걸로 분개하는 거예요. 이건 매출 채권일 때입니다. 무슨 채권? 매출 채권일 때입니다. 만약 기타 채권이면 이 대손 충당금은 번호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일반 전표 들어가셔서 그냥 아우변에 놓고 대변에 놓고 대손 충당금 쳐볼게요. 엄청 많죠? 그렇죠? 엄청 많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계정 과목 적용 등록 들어가 볼게요. 외상분해 측면의 충당금, 받으러움의 대손 충당금, 단기 대금의 미충당금, 미수금의 충당금,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선급금의 충당금.
됐어요? 요 충당금이 요것이 말하자면 차감 항목입니다. 근데 만약에 바드럼인데 바드럼의 충당금을 109번 써야 되는데 110번 쳤더라. 틀립니다. 그리고 결산도 틀립니다. 만약에 채권, 채무가 틀리면 거의 두 문제가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앞에가 틀리면 뒤에 결산에서 또 재수없게 외상매출금 바드럼의 잔액을 물어보더라. 그러면 그것도 틀려요. 또 조회까지 물어보더라. 그러면 세 문제까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채무는 좀 다시 시험 볼 때 확인을 좀 두 번씩 해야 된다. 왜? 한 번만 틀리면 상관이 없겠는데 두 번, 세 번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는 그런 관계가 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채권, 채무는 단기 순이익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확실하게. 됐습니까? 뭐 다른 것도 없다는 건 아니지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거의 매출 채권, 기타 채권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충당금은 다 다르다. 충당금 번호는. 그러면 여기 볼게요. 유형자산은요, 감가상각도 다 달라요.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과, 구축물의 감가상각 누계액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과 다 달라요. 그러니까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액은 그 다음 번호다. 내가 건물이 202번이다. 건물 감가상각 203번입니다. 바드럼이 110번이다. 바드럼의 대손충당금은 111번입니다. 항상 뒷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보충법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보충법이에요. 만약에 환입법이다. 그러면 분계가 달라집니다. 환입법이다. 옛날 배운 사람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이걸로 해야 돼요. 환입법이다. 그러면 음수로 처리합니다. 음수로 처리해요. 음수로 처리합니다. 여긴 양수지만 여긴 다 음수예요. 근데 분계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배운 사람들은요,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럼 굳이 할 필요 없다 이제는. 근데 분계는 똑같은데 플러스로 할 때는 보충법, 마이너스 할 때는 환입법이다. 옛날하고 다르다. 배우는 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주시면 돼요. 요거는 요쪽 거, 요거는 요쪽 겁니다. 당연히 요거에서 요거 빼주니까 재료가 나오면 저번에 충당금 잔액 나온 거 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 거죠. 다음 연도에. 그래서 이런 원리로서 해주시는 거다. 요게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한다? 결정세액이라고 한다. 요거를 결정세액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년을 대비해서 난 이만큼 설정하겠다고 프로테지를 내줍니다. 시험 문제. 이해가십니까? 2%면 2%, 3%면 3%, 1.5%면 1.5% 내줍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결정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저번 연도에 충당금이 남아있으면 빼주고 없으면 빼줄 게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아지면 이쪽이고 적어지면 이렇게 써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저는 절대 계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충당금을 설정하면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요거. 자, 매출 채권입니다. 자, 읽어보시고요. 요거. 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외상매출금이라고 그랬죠. 몇 프로? 자,
그러면 100만원 곱하기 2%가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결정세액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결정세액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야. 내년에 못 받을 거를 가정하는 것을 공개해서, 근데 상대방한테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회사에서만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상대방한테 이런 거 왜 가르쳐줘? 비밀이지. 그렇죠? 그래서 100만원에 2% 계산했어요. 근데 충당금 잔액이 이때 없어요. 그래서 2만원 그대로 분기하는 거예요. 분기는 이렇습니다. 왜 대선생각비야? 요것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거 볼게요. 결정한 게 얼마입니까? 2만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충당금 잔액이 얼마큼 나왔습니까? 빼줘서 플러스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오죠? 마이너스 나오면 마이너스로 하세요. 그냥. 나는 계산은 내가 안 합니다. 지금 요 금액이 얼마인데요? 근데 여기를 빼주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와요? 5천원이죠. 그렇죠? 그럼 5천원만 내가 보충해주면 2만원이 되겠죠? 이게 보충법이에요. 그러니까 2만원 결정했잖아. 그 저번에 충당금 남은 게 15,000원이 있대잖아요. 그럼 얼마만 보충해주면 5만원 나오겠습니까? 2만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5천원 해준 거예요. 여기는 왜 안 해? 이건 왜 2만원 했어요? 잔액을 딱 깔끔하게 다 썼잖아. 세 번째 거 얼마를 결정했어요? 2만원. 근데 충당금 잔액 얼마큼 남았어? 2만원. 그러면 분기 없습니다. 왜? 그냥 2만원 갖고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번째 거 얼마 결정했어요? 2만원. 근데 충당금 잔액 얼마큼 남았어? 3만원.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거 안 합니다. 안 하고 밑에 거를 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음수로 합니다. 그대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이거는 기타 채권이죠? 기타 채권인데 이건 뭐예요? 단기 대여금이죠? 단기 대여금이 114번이니까 115번 쓴 거야.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기 때문에 109번 쓴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결정세액이 요거죠. 결정세액이 요거죠. 이해가십니까? 똑같은 원리인데 뭐만 바뀌면 돼요? 기타의 대단사각비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일반적인 상거래고 요 밑에 거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분계는 똑같죠? 근데 참여만 바뀌는 거고. 이건 한다 안 한다? 이건 안 한다. 됐어요? 음수로 처리하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문제 한번 풀어볼 테니까 볼게요. 1번 읽어보시고 기말에 받으럼 잔액 200만 원에 대한 몇 프로? 2%. 자, 계산하니까 얼마입니까? 4만 원. 4만 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정한 거죠.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년대 단기 대선 충당금이 얼마큼 남았습니까? 4만 7천 원. 그래서 얼마 나왔어요? 환입법이죠? 네. 분기 어떻게 되십니까?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기로 한번 해보세요. 일반 전표 12월 31일 이거는 결산이기 때문에 다 12월 30일입니다. 여기다가 분기 한번 해보십시오.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대손 상각비 맨 밑에 있어요. 마이너스 7,0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받으럼이죠. 111번 거 마이너스 7,000원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교수님 잘 아시겠죠? 됐어요? 자, 2번 것도 볼게요. 똑같은 원리로서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기말 받으럼 잔액은 얼마죠? 2% 계산하니까 결정되기 얼마예요? 그런데 잔액이 얼마큼 남았어요? 5만 원이죠. 그래서 얼마 나왔습니까? 만 원이죠? 만 원만큼 이건 보충법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받으라면 똑같죠? 번호가 여단 충당금 그죠? 여러분들이 실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넣고 또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보실래요? 3번. 자, 30초만 기다릴게요.
거죠? 네. 됐어요? 네 번째 거는요. 그죠? 할 수 있죠? 오 번 거. 이것도 환입이네요. 이렇게 분개가 돼야 되겠네요. 됐어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자꾸 할 줄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할 수 있겠어요? 주먹. 계산만 잘하면 자동 분개가 됩니다. 근데 계산 못하면 분개가 맞아도 틀리죠. 그렇죠? 계산을 잘하면 분개는 자동 분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산거 여러분들 하는 거고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준거래거 요건 연결되어 있는 거라 요거 대선 처리한 거 있었죠, 그죠? 대선 처리는요, 여기 보세요. 결산은 대선 충당금이잖아요. 근데 대선 처리는 기준거래입니다. 요거는 채권이 다 없어집니다. 채권이 다 감소가 돼요.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분개해 보겠습니다. 1번 거. 읽어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게 없다고 가정하고 분개하겠습니다. 읽어보셨어요? 파산이 됐죠? 만약 외상매치금 현금으로 받았으면 분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상매치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는 분개가 어떻게 되겠죠? 차변에, 그 다음에 대변에,
근데 회수불능 됐죠? 네. 회수불능 됐죠? 바뀝니다. 현금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없다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이해 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저번 연도에 충당금은 얼마까지 설정돼 있대요? 40만 원 있다고 그랬죠? 대선 충당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3번 문제를 볼게요. 아니 4번 문제를 볼게요. 읽어보시고 이거 없다고 가정합시다. 예정면 지금 회수했어 안 했어? 못했죠? 회수 불능됐다고 나왔죠? 예상면 지금이 며칠 채권이야? 기타 채권이야? 며칠 채권이면 대손 상각비를 분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충당금이 얼마큼 있대요? 60만 원 있다고 그랬죠? 대손상각비는 단기 비용은 20만 원. 저번 연도에 60만 원 예상했으니까 분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대손상각비가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도 볼게요. 3번 거. 이거는 뭐 2번은 뭐야? 충당금 잔액이 없죠? 저번 연도에 결산한 게 없단 얘기예요. 분기 어떻게 해서 바로 다. 왜 대손상각비에 이거는 매출 채권이니까. 그렇죠? 됐어요? 3번은 어떻게 할까요? 미수금은 기타 채권이죠. 원래는 차변에 대변에 이렇게 분기가 됐었어요. 근데 충당금 자리 얼마큼 있대요? 나머지 건 얼마가 있어? 관계 비용인 20만 원.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충당금은 다 몇 번이야 이거는 다. 백 109번이죠. 그죠? 요것도 몇 번? 109번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되었습니까? 이렇게 충당금 설정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루어진다.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기타 채권이냐 기타 채권이냐 매출 채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다. 됐습니까? 충당금이 없으면 그냥 다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전액에 전년도에 충당금이 남아 있으면 충당금을 상계 처리하는 거야. 왜 상계 처리가 되느냐? 왜 충당금을 상계 처리한 게 왜 차변에 갔느냐? 여기 볼게요. 대변에 충당금이 있었기 때문에 대변에 있던 걸 다 뭐예요? 이 대변에 있던 충당금을 다 상계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충당금을 이렇게 결산 때 해놨다가 단기 비용일 때는 대변에 있던 거 차변에 가서 상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단 환입일 때는요 넘겨줄 게 없죠. 그렇죠. 원상복귀가 왜 넘겨줄 게 없어? 내가 원래는 요거 환입한 거 보세요. 요거 내가 여기 얼마 설정했는데 4만 설정했는데 4만 7천 원 나와 있잖아. 그죠? 7천 원 대대 받았잖아. 그래 다음 충당금은 제로지. 다음 년 충당금은 제로죠. 올해 지금 단기에 지금 환입 받았잖아요. 제로가 됐잖아. 그래서 4만 원을 충전을 하면 되는데 4만 7천이 남아있어 7천을 되돌려 받았잖아. 그러니까 제로지. 충당금 잔액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1번 문제 때에 1번 문제가 2번이에요. 충당금이 없잖아. 저번 연도 끝났잖아요. 넘길 게 없잖아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됐어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러분들 잘 할지 모르겠네요. 여기 볼게요. 마지막 여기 보시게 되면 대선 처리한 것을 회수할 때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분개해 볼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단기에 대선 처리한 것을 단기에 회수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기에 대선 처리한 것을 단기에 회수했어요. 예제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 알겠습니까? 됐어요? 꼭 알아놓으세요. 회수했을 때는요. 대손 충당금으로 했던 삼각비로 했던 묶어서 다 대손 충당금으로 회수한다. 왜냐하면 외상매출금이 사라졌잖아. 외상매출이 사라지는 거야 이거. 외상매출이 사라진 거야. 왜? 단기 비용으로 바뀐 거야. 왜? 여기 보세요. 이게 뭐 있었어? 자산의 감소가 됐잖아. 이것도 자산의 감소가 됐잖아. 됐어요? 자산이 감소된 건 이제 없어진 거야, 감소는. 근데 내가 외상매출 회수했다고 차변에 현금 대변에 외상매출금 쓰면 틀린다. 대손 처리했던 거라고 했으니까 근데 대손이라고 계정강이 바뀌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중요한 건 정기에 대손 처리했던 단기에 대손 처리한 거를 단기에 봤던 다 똑같은 분계다. 분계가 똑같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재고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재고 자산이 얼마큼 중요한지는 아시겠죠? 잠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